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폭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419.63포인트, 3.68% 급락한 1990.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세계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급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가 모두 4에서 5%대로 폭락하며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농협과 신한,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전격적으로 가계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 한 채만 세를 놓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해외 증시 마감 보기 전에 어제 마감됐던 국내 쪽부터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코스피가 사흘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대형 IT주가 줄줄이 급락했는데 하이닉스가 12%, 삼성전자가 5%나 빠졌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코스피가 1% 정도 또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였네요. 예.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아마 시간차 때문에 자막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다 제가 읽어드리는 쪽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두 번째는 LG화학 그리고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NHN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SK텔레콤, 삼성물산, KT, SK케미칼 같은 종목들로 일단은 매수 상위에 올려놨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IT주들의 상당히 휘청거리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업종들도 대다수 좀 많이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은 IT 관련주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는 항상 이 저가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이게 단기적인 흐름에서 매수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안목에서의 매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바로 반등이 나온다거나 되돌리기 흐름이 크게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단기적인 성향의 흐름은 기관의 매수세를 조금 더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최근에 어떤 NHN, KT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또 SK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매수 상위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흐름들을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낙폭을 조금은 줄이는 형태는 나타났습니다만 어쨌건 일단은 특별한 이슈 없이 등락을 거듭했던 미국 시장,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쳤었고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IT 업종이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좀 보여집니다. IT 업체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라는 그러한 흐름과 그 다음에 어떤 구글의 이 모토로라 인수권이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과 LG에 좀 타격을 주는 그러한 흐름들로 같이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낸디 플래시 가격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어쨌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 12% 마이너스로 이 마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 자체, 그러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IT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좀 큰 타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기계, 그리고 철강, 은행, 증권, 화학 등 이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밀리는 반면에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 음식료, 유통, 소물, 의복 등 업종들은 일단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500선을 지키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간신히 상승을 하면서 6거래일 연속 오름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코스닥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으로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ICD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AP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CJ ENM,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다음, 그리고 CJ ENM, 네오위즈 게임즈, 그 다음에 하나투어, SK컴즈, 드래곤플라이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형태들을 보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특히나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는 형태 보면은 이 인터넷주, 그렇죠? 게임주들, 이제 이런 쪽을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경기 방어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업종 쪽에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어쨌건 기관이 방어를 하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이 한 300억 정도, 그 다음에 외국인이 400억 정도의 매도를 했거든요. 반면에 기관은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600억가량의 매수를 보이는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이 기관이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런 경기 방어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 그리고 엔터, 컨텐츠, 인터넷, 음식료 업종이 좀 지수를 좀 상승을 시키는 견인을 나타냈었고요. 반면에 이제 운송, IT, 화학 업종은 하락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통신주들의 좀 반란이 일어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좀 흥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인원들처럼 마치 시장의 어떤 하락을 반란을 일으키듯이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통신주들은 배당의 또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업종이 되겠고요. 경기에 또 경기의 어떤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었죠. LG U+ 같은 경우에도 황금 주파수를 좀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가 모두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이렇게 그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었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우리 5조 원 정도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쪽 인수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일단은 이러한 관련주들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우기술,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 인스프리트, 인프라웨어, KT, 나우콤 등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주들도 강세였죠.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살아있는, 더군다나 이제 이 게임주들은 사실 이전의 흐름과는 다르게 이제는 수출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해외 시장의 공략 기대감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액토즈 소프트, 게임하이, NC소프트, 네오이즈 게임즈, CJ ENM, 컴투스, 위메이드, 그 다음에 드래곤플라이 같은 이 종목들이 대다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터주도 강세입니다. SM, 로엔, IHQ, KT뮤직, JYP 엔터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주, 방금 이제 이건희 회장의 어떤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SK, CNC, 안철수 연구소, 한글과 컴퓨터, 이프트 소프트, 인피니어 헬스케어즈,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어제였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더블딥 이중 침체 가능성이 부각됐던 것이 투자 심리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진짜 상당히 또 다시 한번 사실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이 참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참으로 2008년 말미경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처럼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이렇게 급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200포인트, 300포인트는 조금 우승 시장이 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어저께 최대 515포인트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그만큼 시장의 우려감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유럽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낮중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과 그리고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조금씩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영향이 그 전역장에서 유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조만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온 부분도 조금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악재가 됐습니다. 일단 전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긴축 가능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진한 물가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를 해서 투심이 더욱더 악화된 부분도 좀 시장이 악재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가 특히나 뭐 전 업종이 하락을 했지만은 금융주의 하락세가 상당히 돋보였는데 어떤 그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미국 내 유럽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덧붙여서 미국의 연준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악재가 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346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5.8%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5.4%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시장의 그 지뢰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좀 소개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융주에 대해서 그 악재가 됐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감독 당국이 대형 유럽계 은행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재정기가 자칫 미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유럽 대형은행들의 미국 법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을 만한 자금 조달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단기 자금 지원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사업 조직 정비도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2008년대 리먼 브라더스가 그 부도가 났듯이 어떤 그 2008년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일단 나서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금융지에 좀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그 시장의 그 조절 장치를 현재 만들어 간다는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개장하자마자 계속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거의 폭락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줬고요.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급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도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유럽에서 발생한 재정 위기가 재정 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있으며 재정에 대한 각국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하향 조정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유럽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자금 조달 능력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감독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고용지표 및 소비자 물가 지수도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 약세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날 그 연준이 초저금리를 2013년까지 연장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정책들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그 연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그 악재가 됐습니다. 연준 총재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그 초저금리 그 연장에 관한 부분을 일단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발언을 또 동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추가 부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발언으로 해서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또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면서 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 많은 악재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쨌든 세계 경기가 회복이 돼야 이런 악재들이 다 모두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을 축소시키지 못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5.2% 정도 낙폭을 이렇게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시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지표 발표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전주 대비 9,000건 증가한 40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40만 건을 상회를 했고요. 고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현재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겠지만은 5월 26일부터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지금 현재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40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은 그 신청 건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본다면은 미국 시스코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3분기에 대한 그 3분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에도 마찬가지 비용 절감을 통한 어떤 그 실적을 개선시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미국의 대기업들이 그런 그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그 마찬가지로 실업수당 청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민간 부분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시장 예상치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6월달 6.8% 하락한 유가가 4.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유가 그 원유 부분이 아니고요. 가솔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부분이 왜 그 가솔린 가격이 4.7% 다시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6월달과 7월달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철회가 되면서 그 가솔린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의 그 초저금리 계속해서 그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중요한 지표라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자, 두 분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 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동성의 추가 확대 여부도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전기, 가스, 통신과 같은 경기 방어주와 음식료, 건설, 유통, 종이 목재 등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가 1684포인트의 의미 있는 중기 저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지수가 2.0포인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단기 급락 후 반등 과정에서 불규칙한 움직임의 예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과 하방 경직성이 강한 운송 장비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일 코스피 지수의 하락의 원인이 대외 악재 외에도 산업 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배경이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관련 종목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업체 간의 시가총액 불균형도 지수 낙폭을 키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기존 악재 처리의 지연 시간만큼 경기 회복 기대도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와 이를 방지할 부양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의 의견 듣겠습니다.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위기가 지나면 대형 버블이 올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십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최근 미국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부채 위기의 수면이 부상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미국이 3분기 성장률이 개선이 되더라도 그 민간 부분의 실물 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이 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제로 금리를 하겠다는 버냉키 푸스에도 불구하고 가계 및 정부의 총 부채 부담이 커서
2004년 이후와 같이 미국 내 투자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오히려 중국과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을 향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수입 수요 위축으로 중국의 대미국 무역 수지 흑자가 축소되면서 중국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수 분양 드라이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고 위안화의 기축통화 전환 차원에서 금융 개방 및 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출구 전략 전환 위험 속에서 이머징 마켓은 자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냉키 풋 효과에 의해 긴축하려는 스탠스는 대폭으로 완화되고요. 중국 중심의 이머징 마켓은 또 한 번 큰 유동성 랠리에 의한 대형 버블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2003년 당시에 IT 버블 붕괴 후유증으로 인해서 투자는 부진한데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린스펀은 미국의 고실업과 낮은 물가 그리고 일본식 장기 불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었는데요. 그리고 아울러 중국은 공급 과잉에 따른 글로벌 디플레 우려가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IT 버블이 붕괴된 지 2003년 기준으로 2년이 지났지만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은 약했고 나스닥 및 다우 지수도 급락을 해서 그린스펀 푸시라는 그런 말까지 좀 출연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돌려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정을 받은 증시가 3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더블 딥 우려와 함께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발 충격이 만들어내는 버냉키 풋 효과는 이번에는 미국 내 내수 시장보다는 이머징 마켓 내 자산 시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리스크에 베팅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미국 충격으로 인해서 약 두세 달가량 불안한 시장 흐름이 예상되겠지만 적어도 2012년까지 추세 하락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증시는 금융위기 당시 기업 이익이 약 35% 감소를 하고 PBR이 약 1배 이하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기업 이익이 당시와 같이 급격하게 추락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는데요. 향후 버냉키 풋에 따른 중국 금리 인하 및 내수 부양 효과를 감안하여 금융위기 시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하락 전망을 일단은 배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IT 버블 붕괴 당시에 우리나라 이익은 약 21% 정도를 감소했었습니다. IT 버블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범중국권, 즉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수출 비중의 약 34%이 정확하게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IT 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이익의 급격한 감소 시나리오는 가능성을 좀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린스펀 풋이 출현했던 2003년도, 즉 IT 버블 붕괴 이후에 정책 개입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생력이 약해 더블딥 공포가 등장했던 당시와 지금 상황이 상당히 흡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업 전망치는 약 10% 이내에서 조정이 되었는데요. 기업이익이 10% 하향 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PER 밸류에이션 변화를 적용하여 코스피 지수를 추정해보면 적정 PER을 약 10.5배로 계산했을 때 코스피는 약 1900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 1900이 적정이라는 말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이해되시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치는 1900선이 적정 가치로 보고 1900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개월 동안 기간 조정 과정이 거치고 나서 중국의 금리 인하와 금융 개방 또는 내수 부양 정책 등이 추진되는 신호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적어도 2012년까지는 대형 버블을 만드는 좀 장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요즘 들어서 거래하기 힘든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폭락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000선, 심리적 저항선이죠. 이 선이 무너졌고요. 이와 함께 나스닥은 13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2년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물가 관련 지표,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건 스탠리가
요즘 나오고 있는 유럽의 채무위기 극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급락했고요. 금값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움직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 오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5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앞서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장은 그냥 아예 보지 말아라 하신 분도 있고요. 어제 좀 선 반영됐으니까 오늘은 많이 안 빠질 거다. 좀 저가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하신 분도 계십니다. 김성현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 저는 어제 아침부터 오늘까지 뭐 새로 진입할 생각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는 날들은 희한하게 그 전날 장이 좋아도 꼭 이렇게 급락이 좀 나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제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계속 찾아보는데 매매할 종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뭔가가 시장 자체가 그 다음 이제 뭔가가 하락을 좀 준비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저 좀 느낀 것들이 좀 많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IT 업종이 상당히 크게 급락이 나왔죠. 근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IT 업종은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은 더 추가 하락적인 부분들도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락이 조금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업종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일단 뭐 밤사이에 골드만삭스에서 미국과 어떤 유럽의 이 수요가 좀 많이 둔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현대차와 기아차의 목표 주가를 또 하향시켜 버렸거든요. 그것과 또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자동차 연비를 표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식으로 지금 바뀌게 되면은 경차랄지 뭐 하이브리드카 이런 쪽들도 최대 한 30%까지 낮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느닷없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자동차 업종도 오늘은 조금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약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유럽에서 뭔가가 시장 자체는 뭔가 좋은 얘기를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좀 나와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실망감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제 눈을 딱 돌렸는데 거기서 좋은 얘기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지표들 대다수 것들이 전부 좋지 못한 이야기들만 흘러나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가장 강조를 드리는 고용 지표 부분들도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도 9천 건이나 더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났죠.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려면 고용이 먼저 살아나야만 뭔가가 그렇죠.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또 이제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 가동률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뭔가가 되돌리기에는 한참 뭔가 남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8월 초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8월 말 내지는 9월 초까지는 그냥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안 보는 게 어차피 대응하시는 게 늦었다라면 차라리 심리적인 부분이라도 안정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략도 신규 진입은 뭐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물론 오늘이 뭐 어떻게 생각이 주말 동안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 다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신규 진입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잘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바닥이 다져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저점을 또 한 번 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마음이라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IT, 그 다음에 차화정이 되겠죠. 이쪽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뭐 손절매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참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면 전저점 역시도 일단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일단은 열어놓자. 준비만 하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예. 올선은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갭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갭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개장하고 난 뒤에 전량 후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5일선을 만약에 회복해준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5일선 개장하고 난 뒤에도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저도 마찬가지 HTS를 그냥 끄시고 그냥 주말을 즐기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5일선입니다. 5일선을 장중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시장
시장에 조금 참여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HTS를 그냥 꺼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5일선을 모두 다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3,000개가까지 늘렸다가 그런 부분을 척선을 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2,300개가 이상이 늘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5,000개 이상 감소를 시켰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5일선을 회복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방어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정략 후강의 그런 모습이 나온지 분명히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IT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여전히 내수주 중심으로 유통, 내수주 그리고 통신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반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IT 업종 같은 것이 급락을 했지만은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T 업종은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976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단기에 올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제 외국인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죠.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성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는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 하셔도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 종목 얘기를 들을 텐데요. 김성남 대표께서는 오늘도 종목이 없으시다 하셨고 정태근 전문가 준비하셨습니다. 어제 주셨던 한올 바이오 파마가 상한가에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시장이 분위기는 좋지 않아도 선별적으로 이렇게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의약업종은 좋지 않지만 의약업종 내에서 제약주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주가 아닌 바이오 테마는 그 시장과 상황이 좀 무관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상한가까지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좀 급등이 조금 반등이 나올 차례라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 9,800원 1차 목표가를 드렸었는데 일단 2차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표 수익 실현 하신 분은 좀 축하한다 말씀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좋은 고점에 대한 돌파력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1,500원대를 일단 2차 대응 구간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11,500원까지 돌파를 좀 해준다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500원에서 만약에 장을 받는다면은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1,500원을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물량을 이렇게 절반 정도를 계속해서 덜어내면서 계속해서 수익 실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조금 내수주입니다. 좀 단기 종목이기도 하고 내수 종목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드래곤 플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게임주 쪽인가요? 예, 게임주입니다. 최근 좀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 조금 완만한 상승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이유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온라인 그 1인칭 슈팅 게임이 스페셜 포스로 잘 알려진 게임 업체입니다. 그래서 슈팅 게임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휴대폰 부품업체인 그 위고 글로벌이라는 회사였는데 어떤 그 우회 상장을 통해서 어떤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종목의 또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저는 전일 투신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을 보시면 기관 증감에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커서가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적산병 잘 아실 겁니다. 그 양봉이 3개가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잘 아실 건데 오늘 쪽에서 마지막 양봉이 좀 출현을 하면서 조금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던 얘기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매수가는 28,500원에서 29,500원 정도 설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했을 때 21선을 좀 만날 수 있는 27,000원의 가격대를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항상 5% 말씀드리죠. 목표가는 31,000원에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3.5% 정도 하락으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대응에 앞서서 한 말씀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는 상당히 힘든 구간에 계시지만 예. 일단은 뭐 8월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8월 말, 9월 초 정도가 되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을 본격적으로 차리시면요. 지금은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도 만회한다거나 혹은 다시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드시지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고 주말 동안에 어떻게든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그러한 좀 활동들을 좀 하시면서 최대한 즐거운 활동들을 좀 해보시라는 좀 그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일단 이전에 그 얘기, 좀 예전 얘기인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가 지나고 난 뒤에 워렌 버핏이 주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 바닥인지는 알고 있으면 자기도 매수하기에 상당히 겁이 났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보시면서 저가 매수 그리고 추가하게 나올지 저가 매수 구간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오는 21일 일요일에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랑 동부증권이 함께 투자전략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8월 급등락장 이후에 장세 대응 해법 제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은 전화로 하실 수가 있는데 1577-7451 하나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